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주 신궁이 한국에서 배송되어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루마니아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지난 24일 이번 주 한국의 첫 번째 신궁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에서 도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부대로 무려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대규모 전술작전권 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궁은 제2보병사단 게티카 이하 구조물 내에서 크라이오바 군에 의해 점검 및 인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루마니아 지상군은 지금부터 영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 53문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단 1기가 도착해 루마니아 군에 배치되자 신궁을 가지고 간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설명을 받는 루마니아 군의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궁은 유럽에서 루마니아가 최초로 도입한 한국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기도 하지만 루마니아가 계약한 한국산 무기가 최초로 도입해 실전 배치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서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 다수를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KA-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도 놀라웠는데 스팅어 한 발에 500원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4가 격파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4억짜리 미사일 한 방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무참히 폭파되어 최고의 가성비 무기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궁은 게임 체인저라는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에 훨씬 가볍고 명중률도 더 높았습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등의 명중률이 60% 안팎에 불과하지만 신궁은 90%대이며 프랑스 미스트랄의 명중률이 신궁과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5-6kg이 무거워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랑스산 미스트랄이 대당 2억 3천만 원인데 가격 경쟁력에서도 신궁이 뛰어납니다. 지난 1월 유러피언 디펜스 채널에서는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54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의심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보도를 본 한 유럽 네티즌은 가격이 저렴한 경량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세계의 군사력에 대한 비용이 점점 더 큰 관심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신궁 1기가 빠르게 도착하자 지금 유럽에서는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만 남아있는 구매 입찰에서 해당 제한이 요청된 조항과 호환되지 않아 지난 여름 취소하고 신궁 구매 계약은 입찰이 아닌 직접 G2G 정부 대 정부 낙찰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을 구입하고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움직임에 유럽 각국과 언론과 전문들까지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프랑스산 미스트랄 3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그리고 루마니아 5개국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 공동조달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5개국이 참가를 발표했지만 루마니아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구매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빠른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여기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유리한 가격에 더 빠른 배송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왜 최근에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활이란 뜻을 지닌 신궁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영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은 신무기입니다. 또한 신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스팅어보다 늦게 등장한 무기로 새로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습니다. 비량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보했습니다. 2.5kg의 텅스텐 파편 탄두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근접 신관이 작동하여 720개의 파편을 만들어내며 이는 스팅어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군사 채널은 체코 매체의 말을 전하면서 미국이 신궁을 사서 체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궁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최초의 한국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살상 무기를 주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이 전쟁하면 군사 원정을 한다는 조약을 맺자 한국도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신궁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단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 로켓, 비공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서북도시에 총 290발의 해상 사격을 했는데 천무의 사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7개의 차량에서 총 28발을 발사했는데 6발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곳을 타격했습니다. 거의 명중률 100%에 달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K9 자주포가 늠름한 유용을 자랑하며 사격을 보여주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만약 천무와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한국이 천무 제공을 결정할 경우 다른 어떤 무기보다 손쉽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적경국 폴란드에 천무가 수출되고 있고 이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우리가 허락하면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실사격의 더 큰 목적은 한국 무기 위력과 성능을 보여주며 지금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세이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 사토리에서 천무가 유럽 최초로 실물 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등의 나라가 천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번 실사격을 통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나토가 유럽 중부와 동부 동맹을 보호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방공 역량이 필요한 수준의 5% 미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유독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없는 탓에 미국을 포함해 비유럽권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1위는 단연 미국 하이마스입니다. 천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세계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에 비해 60%가 저렴하면서 타격 능력은 2배나 됩니다. 여기 사용하는 유도 로켓 239mm의 가격도 5천만원 안팎이어서 미국제 1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앞으로 천무도 K9처럼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제 무기 수출을 견제하는 국가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산 무기들을 베끼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같은 베끼기가 아니라 이를 응용해 더 좋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천무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의 원조 국가로 1451년 전후 세종의 아들인 문정에 의해 개발된 신기전의 발사대인 화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꼽히고 있는데 문정 당시 제작된 화차는 한꺼번에 100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또다시 개조돼 400발 이상의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화차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573년 전에 다연장 로켓포를 만들었습니다. Și țara noastră cumpără și 54 de obuziere autopropulsate din Coreea de Sud. Decizia a fost anunțată după întâlnirile pe care șeful apărării de la Seul le-a avut cu premierul și ministrul apărării din România. Am salutat desemnarea companiei Hanwha Aerospace drept câștigătoare a procedurii competitive pentru achiziționarea de către România a 3 sisteme obuzieri calibru 155 de mm de nivel batalion, incluzând 54 de obuziere autopropulsate K9 Thunder, echipamente de sprijin și o cantitate inițială de muniții specifice. A scris pe pagina sa de Facebook Angel Tâlvăr. Despre aceste contracte Euronews România a vorbit încă din luna aprilie, când jurnalistul Vitalie Cojocari a vizitat fabrica în care se produc obuzierele. Este vorba de niște tancuri cu un tun foarte lung și puternic. Sunt obuziere numite K9. Primele 18 obuziere ar ajunge în țara noastră în 2 ani și jumătate. Desigur, contractul în sine este în valoare de aproape 1 miliard de dolari. Sunt obuziere care au intrat deja în dotarea altor armate din Uniunea Europeană, de pildă Norvegia, Finlanda, sunt 5 țări din Uniunea Europeană, România ar fi a 6-a. România mai este interesată să cumpere tancuri Black Panther, precum și vehicule de infanterie Redback de la producătorii sud-coreeni. 최근 루마니아 한 공영방송에서 K9 자주포에 이어 도입하고픈 한국 무기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일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7년간 루마니아가 도입한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국가적으로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테스트를 통과한 K2 전차를 비롯해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무엇이 될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유로 사토리에서 오픈런을 하며 한국산을 찾은 루마니아 행보에 유럽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이에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방산 수출국들은 깜짝 놀랐다고 전해지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2022년 유로 사토리에서 나타난 K방산 돌풍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번 유로 사토리에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바람으로 등장했다면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 최근 국내를 비롯해 이를 도입한 국가들의 훈련장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내에서 6.25 전쟁 상기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K9 자주포 6문, K77 사격 지휘 장갑차, K1 군한 전차 등이 투입되어 100발의 실사격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압도적인 화력 대응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폴란드에서도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사단 18포병연대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며 영상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유럽의 가장 든든한 전력으로 K9 자주포를 내세우며 연이은 실사격 훈련으로 유사시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를 루마니아가 도입해 나토 가입 국가 중 6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국 일본과 중국에서는 부름 섞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는 6월 25일 다시 팔렸어, 한국제 무기 루마니아 대량 도입은 톱사이즈의 결실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차 36량을 9억 2천만 달러에 도입했다고 전하면서 K9 자주포는 루마니아가 추가되면서 총 10개의 나라에 수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라이센스 제조를 포함해 총 생산 대수는 2천문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무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도 참가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 자주포 판자부치 2000의 성능이 육박하고 가격은 3분의 2도 안 되는 K9의 수출이 또 이뤄졌다. 반한 의식이 있는지 혹은 군사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그 실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코멘트가 많은데 웃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국산 병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초고가로 조금 떨어지는 성능밖에 없는 일본차가 해외에서 팔린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K9 자주포의 성능을 제쳐두고 한국의 무기 비즈니스의 자세는 견습해야 한다. 현지 라이센스 생산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도입국이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 적어도 오리지널의 K9보다 고성능의 물건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카탈로그 사양은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군사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방력의 발전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레벨이 중국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에 무기 레벨도 그만큼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과 민주주의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본제는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 개발비도 했을 수 없고 개수비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준이 잘 되지 않는 총기가 1인 1대라든가 비참한 상황인 것 같다. 정부는 전면 장비에는 돈을 들이지만 자위대원의 주거나 식사는 궁상맞고 일본제 전차에는 화장실도 에어컨도 없는 블랙 직장이다. 일본에서 한국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전세계로 팔리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중국 탄센트에서도 한국 K9 킹콩이 또다시 수주에 성공해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점유하며 총 생산량이 역대 3위권에 진입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서문에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주력 전차가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무려 1000대에 달하는 전차를 도입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무기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전체를 한국이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은 K9을 따라가며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신기하다. 중국의 자주포가 인상적인데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한국의 K9은 우리보다 앞선 아시아 최초의 52구경 자주포다. 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주포의 개발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결심으로 이루어졌다. 미래 세대가 칭찬할 사업의 사례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과 미국 시스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군수 산업 역량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서구 진영의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 생산 능력은 아시아 1위다. 한국은 강력하고 패권적이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까지 대거 도입하려 하자 유럽은 물론 아시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산 무기 중에 무엇을 더 도입할지 행복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한국산 무기 도입 방송이 연이어 나오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매우 좋아요. 한국 무기 수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예요. 폴란드는 오랫동안 그들로부터 탱크와 장갑차를 구매해왔습니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이제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다며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루마니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가 된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은 한국 네티즌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해주세요. 한국은 루마니아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 현지 네티즌이 과거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을 버린 것을 두고 대만 배신했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농담하는 건가요? 라며 진위를 무시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다른 한국 네티즌이 나타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농담? 그러면 도기지에 사던지 10년 후에 전차 한 대 받을 거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가 신공 1기를 도입해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 53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문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그동안 정권이 교체된 이후 주춤했던 폴란드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9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계약은 한국에서 생산한 180대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은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폴란드는 6월 말까지 2차 납품 계약에 따른 금융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지금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과도한 적자로 폴란드 군비가 중단됩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대한 과도한 적자 절차를 개시한 이후 폴란드 군대 현대화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군용 구매의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데 폴란드에게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2 전차 500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K2PL 부품 공급사가 재정난의 내년까지 12%를 해고하는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이에 만약 한국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을 한다고 해도 현지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이 폴란드에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지원까지 해주며 수출을 해야 하냐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작은 무기까지 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유럽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중요한 고객으로 한국 방산업계는 당초 계약한 물량을 모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자마자 그동안 계약한 방산 계약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 및 자금 부족으로 무기 수출 계약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루마니아 중동 쪽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로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2.5%까지 올렸는데 이를 또 3%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이 중에서 20%를 무기 도입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한화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구체적으로 주력 전차 80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보병 전투 장갑차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5천억 원, 대공 미사일 21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 등 부수적인 장비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계 도입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계획하는 모든 무기체계에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한국에게 20조 이상의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납기가 주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방사청장은 루마니아에 한국만큼 현지화에 진심인 나라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이것이 루마니아에게 크게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거 냉전 시절 독자적인 군수산업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최근에는 군수산업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며 이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국에서 K2 전차 등 한국 무기를 생산한다면 루마니아의 군수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K2P의 주력 전차 500대를 생산하고 이후 폴란드는 유럽 내 한국형 전차 K2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2차 계약이 빨리 이뤄지지 않거나 난항을 겪는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와 K2 전차 수출을 계약하고 현지 생산까지 약속한다면 유럽 내 K2 전차 생산의 중심이자 수출기지는 폴란드가 아닌 루마니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도 전차, 장갑차, 곡사포 등 무기 현지 생산과 국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오랜만에 퇴임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차기 나토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루마니아 방위산업을 전면 재정비해 나토 회원국 재무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의 재무장 사업 주역이 되려면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재정비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수년 안에 방산 제품을 내놓으려면 한국과 협력이 주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의 핵심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 재무장 사업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는 루마니아를 견제하면서 한국 무기 유럽 수출의 핵심 국가는 폴란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가 최근 가장 눈여겨보는 국가가 호주입니다. 최근 호주 질롱시에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생산 공장이 거의 완공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10월쯤 완공 예정이었으나 레드백 추가 수주로 2달 정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8월 완공된 후 자주포 시험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산 공장은 자주포와 장갑차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첫 해의 방산 공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2천억 원을 투자해 현지 국방력 강화는 물론 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시켰습니다. 지난 2016년 인구 20만 명이 넘는 호주 질롱시에서 미국 포드 공장이 철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리슨 전 총리는 2019년 해에서 자주포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내걸고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공장 유치에 성공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 호주 질롱시는 한국의 창원처럼 미래 무기 핵심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라인메탈과 경쟁에 이겨서 현지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반면 라인메탈의 호주 브리즈번 공장은 2026년에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질롱시 공장의 건설과 맞물려 독일의 거대 방산기업 라인메탈 공장의 문이 닫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계약을 맺고 레드백 장갑차 계약까지 노리는 루마니아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첫 번째 해외 공장으로 지역사회가 바뀌는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를 300여 대 도입해 현지 생산할 계획까지 세우며 더 나아가 이 공장에서 유럽에 수출할 전차까지 생산하고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로템은 전차를 수주하면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까지 책임지겠다고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질주의 폴란드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9월까지 2차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나라의 한국 무기를 대거 수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동유럽 두 개의 현지 공장이 생긴다면 이후 유럽 진출에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에서 거리가 먼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수리와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까지도 방산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석정권 방사청장은 28일 미국 캐나다와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지난 24일 캐나다 국제교역 및 수출진흥부 산하 국제계약 전문 국영기업인 캐나다 상업공사와 방산조달 협력에 관한 양해약서를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석 청장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 스테파니 백 국방차관 및 한국계인 연하마틴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국산 잠수함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K9 자주포를 시험하고 FA50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한국에게 군함 제조까지 맡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해 유럽 수출 기지를 확보하고 이제는 북미까지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이 수출을 먹고 사는 한국은 방산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